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라인은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라인은 일단 일본, 대만, 태국에서 1등 메신저 서비스이고요. 또 그런데 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나 아니면은 인터넷 만화, 뉴스, 아니면은 뮤직 이런 것 같은 인터넷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오토 서비스로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티켓 등등 다양한 오토 서비스들도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신사업으로서 이제 결제, 은행, 또 증권, 뭐 이런 다양한 인터넷 뱅킹 같은 서비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글로벌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주로 내부에서 기술 공유라든지 사내 라인의 기술들을 외부에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자 채용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라인의 채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신입 채용이랑 경력 채용이 있을 텐데요. 신입 채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정해놓은 그런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 후 얼마가 안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은 만족하셔야 되는데, 서류를 볼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요. 뭐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그 기본적인 요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고 바로 코딩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하시면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 프로세스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경력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코딩 하시는 그 직무 같은 경우에 코딩 테스트를 보고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직무에 따라 가지고는 또 코딩 테스트가 없는 직무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많은 분들을 면접을 보고 싶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저희 실제 개발자분들이 두세 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면접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는 코딩 테스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을 저희가 면접을 보기에 좋은 분들인가를 이제 만나기 위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JD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로 경력자 채용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JD에는 뭐 대부분의 JD가 그렇지만 꼭 만족시켜야 하시는 그런 JD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족하면 좋은 정도의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꼭 만족시켜야 하는 항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저희 그 항목과 자신의 기술이 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웬만하면은 맞는 분들만 찾고 있거든요. 그런 항목이 좀 안 맞으면 아무래도 서류에서 좀 탈락하실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있으면 좋은 기술들은 당연히 있으면 저희들이 우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술이 있으면 꼭 잘 적어주시고 자신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신입 코딩 테스트는 저희가 코딩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꼭 라인이 아니더라도 미리 다른 여러 가지 코딩 테스트 플랫폼에서 이제 준비하고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드 자체를 보진 않아요. 왜냐면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코딩 테스트 플랫폼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건 힘들고, 다만 거기에서 제시한 요건들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제 테스트 셋을 잘 통과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점수를 저희가 뭐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고 면접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코드 자체를 물론 면접 과정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또 질문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점수가 얼마나 깔끔하게 짰는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다만 면접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계적인 채점을 저희는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저도 포리트 서울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발적인 학습에 좀 많은 그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앉아가지고 정말 정해져 있는 코스를 듣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 문제 해결력을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키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보면 솔직히 이제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그렇고 비전공자 출신의 좋은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비전공자분들의 강점들도 또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전공자라서 특별히 장점이 뭐 많이 있다 또는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지를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공자라고 저희가 뭐 우대하지도 당연히 않지만, 절대로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을 따로 봐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본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면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뭐 문제 해결 능력과 열정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라서 좀 약간 뭐 좀 내가 어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비전공자라고 해도 전공 지식 같은 것들이 코스로 너무 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학습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포리투 서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라는 게 정말 이제 아르바이트, 정말 돌아가는 프로그램, 현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불필요한 그 노동들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그 사내 프로젝트,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들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경험들을 잘 이제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좋은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서류에서 작성한 거랑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 푼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설명하고 그거를 면접관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은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자기가 설명하거나 제대로 그거를 뭐 정말 극대화해가지고 잘 보여주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갑자기 뭐 어떤 정해진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원자가 여태까지 밟아온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먼저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또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너무 성실하다 이렇게 너무 정말 너무 단순한 그런 답변보다는 좀 그래도 자신의 너무 길 필요는 없겠지만 짧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 가지고 자신이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서 면접관 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런 거지 장점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도록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지원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솔직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 단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역시 이것도 사례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는 노력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면접장에서 그 회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면접장에서 그 질문에 정말 뉘앙스나 이런 거에서 당연히 그 면접관의 의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술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곁들이는 건 좋긴 하겠지만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나 이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면 거기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것을 배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그 면접 준비할 때도 그때도 하면 좋겠지만 평소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잘 기억해 놓고 적어 놓고 그런 것들을 잘 면접 과정에서 활용하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환경이 굉장히 그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써 있으면 면접관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접자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술 블로그를 너무 잘 쓰시고, 활발히 쓰시고 했다. 또는 깃허브를 딱 봤을 때 굉장히 꾸준히 코딩을 하고, 프로젝트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지원자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말 아웃스탠딩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확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겠고 또 면접에 대해서 약간 결과가 애매하다 했을 때 그런 결과가 그런 데이터가 또 있으면 많은 참고 자료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라인 이전에도 다양한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전공 출신의 개발자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늦게 시작한지 간에더라도 굉장히 열정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나보다 훨씬 나은 개발자다라고 느낀 적도 많이 있었고 또 요즘에는 특히 컴퓨터공학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나 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크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입 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또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그것들에 대해서 비전공자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라든지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일단은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겠죠.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또는 이제 신입사원 때는 회사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회사에 당장 도움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 라인에서 저 친구가 신입사원이 같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발전해서 우리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운제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잠재력을 가졌는지를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그 친구가 가진 기술 아니면 학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얼마나 많은 좋은 빨리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친구인지를 더 열심히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데 자신한테 어떤 분야가 맞는지는 일단 당연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역할이 더 재미있네. 예를 들면 서버가 재미있네, 프론트가 재미있네, 모바일 단말이 재미있네, 웹이 재미있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언어가 좋네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요즘에 모든 언어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고, 분야가 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굳이 이제 언어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적 타이핑 언어 하나, 그리고 동적 타이핑 언어 하나, 이렇게 하나씩은 좀 자신 있는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가 많이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바는 한 가지 언어는 좀 자신 있는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너무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언어는 또 이제 금방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 최소한 자신 있는 언어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라인은 그래도 일단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팀이 당연히 있고요. 교육이 다양한 레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입사하시게 되면 전사교육, 그러니까 개발 팀뿐만 아니라 전사 직원, 신입사원들이 같이 받는 전사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을 받으시게 되고, 원래는 그 교육 기간 안에 뭐 일본 지사라든지 다른 지사도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이제 개발실 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또 이제 이수하시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각 팀에 이제 원래 지원하셨던 팀에 배정이 돼가지고 그 팀에서 이제 또 OJT라든지 그 필요한 팀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말 실제 실무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대략 아까 말씀드린 걸 다 합하면 뭐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무팀에 배정되기 전까지. 저희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멘토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멘토분이 그 멘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할당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분에 따라서 약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멘토분이 그런 멘티분들에 대해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팀 내에서의 개발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셋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십니다. 네. 저희 회사 리뷰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동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360도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상사가 그 팀원들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보고 자신이 이제 확인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신입으로 딱 입사했는데 예를 들면 2달 있다가 뭐 바꾸겠다, 약간 이런 것들도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다양한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다거나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사내 시스템에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이제 어떤 특정한 기간 같은 것도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PC 맞으면 그런 팀으로 이동하고 그럴 수 있는 사내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한 거는 이제 면접자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배워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이 면접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많은 양을 그냥 거기다가 나열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만 놓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운전면허증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가 없으시겠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연관성이 있으시면 좀 적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신입이나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내가 경력이 너무 없지 않을까? 이런 거에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용할 줄 아는 개발 언어에서 뭐 언어를 적었다가 면접에서 정말 질문 나왔는데 아무것도 대답 못하고 제대로 사용할지 못한다고 이러면 오히려 감점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아는 언어만 정말 이제 잘 적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동환 프로젝트를 작성하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이 거기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솔직히 이제 뭐가 실제로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궁금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한 경험에서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 일어나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런 거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것도 답이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CS 전공 공부를 한다 그러면 흥미를 가지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거를 이제 뭔가 강제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뭔가 그 코스를 따라가기에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답은 당연히 병행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니즈를 또 이론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CS 이론들이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면서 이 이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자신이 그 포트폴리오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포트폴리오 만약에 깃허브가 있다고 치면 정말 꾸준히 얼마나 자신이 쉬지 않고 열심히 만들었는지 같은 것들도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남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결과물이 정말 이쁘고 정말 완성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어디까지 자기가 개발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결과물이 이쁘고 완성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이 열심히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깃허브 그 커밋 그래프가 됐던 아니면 자신이 설명에서 어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독창적인 그런 부분이 있던 그런 어필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은 한국에서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그 글로벌 회사이면서 대용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인구가 5천만, 6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 먼슬리 에버리지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 6천 정도 이상이 되는 그 사용자들이 월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트래픽을 발생하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딜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임존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개발자들이 이제 또 개발자들이 많이 노하우를 쌓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시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제 국가나 정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로컬에 대한 이해가 정말 서비스의 성공에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또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문사회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소양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왜 어떻게 해야지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리투 서울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포리투 서울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아까 또 포리투 서울의 문제들 중에 한 가지를 또 보기도 했는데요. 그걸 보고 정말 처음에 컴퓨터를 입문하기에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좀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피싱 과정부터 그런 문제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 설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절대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개발을 공부하거나 또는 이제 숙제나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눈물 나오게 나는 왜 이렇게 모르지 이건 왜 안 되지 이런 정말 절망적인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소프트웨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게 자신의 개발자로 성장을 해서
또 뭐 취업이 됐던 또 어떤 목표가 됐던 그런 창업이 됐던 다양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좋은 멘토님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저 지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와 있지만 좋은 환경들이 너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